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G 셋업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에 대한 디지털 채널 효과 분석은 웹사이트 효과 분석과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 방법 역시 차이가 있고요.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분석하려면 모바일 앱 분석 도구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모바일 앱 전문 분석 도구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구글 애널리틱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클라우드형 분석 도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 외에 앱애니와 같은 설치형 분석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후에서 제공하는 플러리 애널리틱스, 이건 역시 구글과 비슷한 서비스예요. 그리고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유료 분석 도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우리가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분석이 가능한 카운틀리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모바일 앱 분석 도구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 분석 도구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설치형 분석 도구와 계정 연동형 분석 도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형 분석 도구는 구글 애널리틱스나 플러리 애널리틱스가 대표적이고요. 모바일 앱 쪽에 구글 연동 코드를 넣고 플러리 연동 코드를 넣어서 아주 디테일한 보고서를 도출해내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근데 계정 연동형 분석 도구인 앱애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셋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앱애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애니 서비스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가입한 다음에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에 대한 계정 정보만 앱애니에 등록을 해주면 앱애니가 계정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게더링을 해서 여기서 의미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의미 있는 모바일 앱 분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2종이나 3종 이상의 모바일 앱 분석 도구를 같이 접목시킬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플러리 애널리틱스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석을 할때 이건 반드시 단일 분석 도구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글 애널리틱스와 더불어서 플러리를 같이 붙인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연동해서 앱애니를 여러분이 추가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적어도 이 3개 정도 분석 도구를 한꺼번에 여러분 모바일 앱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여러분이 얻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접목시키는 방법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전반적인 셋업 방법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글 애널리틱스 셋업 방법을 여기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 2016년 하반기 시점에서는 이 데이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6개월, 1년 후에는 이 셋업이 의미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매뉴얼을 그대로 보시는 것보다 위에 있는 이 링크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URL이 구글 애널리틱스 모바일 앱을 셋업할 수 있는 가이드를 계속 제공하는 URL이에요. 그래서 이 URL 쪽에 가보시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여러분들이 추적 코드를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여러분 프로젝트를 최초로 셋업한다는 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앱을 가장 상단에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 안에 보면 여기 보면 퍼미션을 2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인터넷 접속과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퍼미션을 넣어 주셔야 여러분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트래킹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한 게 구글 애널리틱스는 여러분 모바일 앱에서 구글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쪽으로 정보를 1픽셀짜리 투명 이미 파일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퍼미션을 모바일 앱은 모두 다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과거랑 바뀐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 모바일 앱에 구글 애널리틱스와 여러분이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SDK라고 하는 걸 수동으로 여러분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작업 환경이 나오면서 그 작업 환경에는 그래들이라고 하는 빌드 배포 도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테그레이션 작업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들 쪽에 build.grad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클래스 패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apply plugin이라고 해서 구글 쪽 관련된 서비스를 딱 등록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compile이라는 걸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을 위한 SDK가 인테그레이션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컨피그레이션을 위한 파일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는 트래킹을 위한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웹사이트 헤더에다가 보면 웹사이트 쪽에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웹사이트 헤더에서 트래킹을 위한 코드를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트래킹 코드를 우리가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는 헤더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모바일 앱은 헤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에 모바일 앱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크린 네임, 즉 화면명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화면명 쪽에 화면에 해당하는 어떤 이벤트, 이 화면이 시작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 부분에 트래킹을 위한 코드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은 과거에는 액티비티 하나였었는데요. 요즘은 태블릿이 지원되면서 멀티 화면을, 그러니까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화면의 UI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다시 프래그먼트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액티비티 하나였는데 지금은 프래그먼트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쪽에다가 트래킹 코드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본질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능을 여기 보면 이벤트라는 방식으로 유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구글 쪽에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셋업을 이 개발자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좀 더 그 어드밴스한 부분은 밑에 모바일 앱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스텝은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파일에서 인터넷과 네트워크 퍼미션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보면 그래들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들의 구글 서비스, 구글 접속 서비스와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에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추가를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버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추가하는 시점에 최신 버전을 접목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버전 숫자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버전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마치 우리가 웹사이트의 헤더에서 트래킹 코드를 심었듯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곳에서 트래커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트래킹하기 위한 트랙 코드를 여기서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셋업하면 마치 웹사이트가 여러분들은 유저가 접속한 히스토리 데이터를 보냈던 것처럼 이제 모바일 앱도 다양한 유저가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갖 데이터 정보를 이제 구글한테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셋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웹사이트는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상이 우리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내가 특정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이벤트 페이지 URL을 다양한 외부 채널에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 채널에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우리 이벤트 페이지로 들어오고 여기서 구매하거나 가입하거나 하는 행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들어온 URL과 행동에서 이동하는 페이지가 모두 다 우리 웹사이트 내부예요.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트래킹이 가능해요.
정확하게 트래킹이 가능한데, 그런데 자,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개발한 모바일 앱, 자, 우리 모바일 앱을 자, 올리는 곳들이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이라는 곳에다 우리 앱을 갖다 올립니다. 그걸 올리면 실제 유저에게 노출되는 앱스토어 앱 상점 페이지가 우리 웹사이트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글 플레이예요. 구글 플레이에 여러분도 아시죠? 구글 플레이 가보면 뭐 카테고리를 보거나 예를 들어 라이프나 뭐 생활이나 그런 걸 보면서 카테고리를 보거나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여러분이 앱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앱에 대한 상점 페이지, 일종의 예를 들어 인터파크라고 한다면 인터파크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판매 사이트, 판매 페이지, 그 녀석이 바로 앱스토어 앱 상품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만들면 구글 플레이에서 자, 이 우리 페이지에 한 URL이 부여가 돼요. URL이 부여되면 우리는 구글 플레이의 이 URL을 자, 우리가 원하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채널에다가 우리는 이걸 배포를 합니다. 다양한 채널에 배포를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URL을 페이스북에 배포를 하면 페이스북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유저가 이걸 클릭했어요. 클릭하면 유입되는 경로가 자, 우리 사이트인가요? 아니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인가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쪽으로 유저가 전부 다 유입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안에 유입되면 자, 앱스토어 상점 페이지를 보고 앱에 대한 제목이나 스크린샷을 보고 여러 디스크립션 보고 밑에 있는 리뷰를 봤어요. 보니까 아, 이 앱은 되게 괜찮네 라고 판단하면 유저가 어떻게 하죠? 다운로드란 버튼을 클릭해요. 다운로드란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웹사이트에 한 URL 링크를 가지고 이 사람들 스마트폰 쪽에 이 앱이 설치가 됩니다. 이 앱이 설치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앱 관점에서는 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앱 관점에서는 이 앱을 설치한 경로가 어떻다고 그 판단이 될까요? 이 앱을 설치한 경로가 지금 유저가 유입된 페이스북이라고 트래킹이 될까요? 아니면 구글 플레이라고 트래킹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 요 녀석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물 바로 이전 사이트까지만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 실제 유저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구글 플레이 앱 상점으로 왔고 거기서 유저는 다운로드는 됐지만 구글 플레이에서 채널 분석을 해보면 채널 분석 결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입됐다는 게 아니라 구글 플레이에서 다이렉트로 다운로드 됐다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앱스토어 상점 페이지가 구글이 제공하는 URL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마케팅 결과가 구글 보고서에 보면 모두 다 다이렉트로 치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치환이 되면 자, 우리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쌓여야 분석도 의미 있게 되잖아요. 다 보면 유저가 다 구글 플레이 와서 다 다운로드를 받았대요.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마케팅 예산을 더 써야 될지 블로그에 마케팅 예산을 더 써야 될지 보도자를 배포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특별한 꼬리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우리가 과거에 자, 우리가 웹사이트를 캠페인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캠페인 태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전까지 만들었던 캠페인 태그는 웹용 캠페인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용 캠페인을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전용 캠페인 태그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URL 빌더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접속 URL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쪽에 접속을 하면 지금 화면 하단과 같은 모습이 나와요. 자, 접속하는 뭐 광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고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ID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ID가 앱에 대한 구분, 식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웹 같은 경우는 뭘로 구분 가능하죠? 웹은 URL이라는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모바일 앱은 URL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처럼 com.example.application 예를 들어 nhtn.a.line 이런 식으로 앱에 대한 특별한 구분자 이름을 만듭니다. 그 구분자 이름을 여기다 등록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캠페인 소스가 구글인지 그리고 캠페인 미디엄이 뭐 키워드 광고인지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옵셔널 이름들을 갖다 만들어내고 자, 캠페인 제네레이트를 하면 이게 즉 그 트래킹을 위한 URL을 만들어주고요. 이걸 외부에 배포를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문제 없이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외부 경로를 구글이 제대로 트래킹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구글 플레이 다이렉트로 변경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글 플레이 URL 빌더 도구를 이용해서 외부 캠페인을 트래킹하고 캠페인을 배포하는 걸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용 캠페인 URL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처럼 URL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 키워드는 구글 플레이 URL 빌더라고 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캠페인 메저먼트라는 게 나오고요. 이 녀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캠페인 메저먼트는 구글 플레이 캠페인에 대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요. 밑에 보면 자, URL 빌더가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우리가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애드 네트워크는 여기서 커스텀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내가 직접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예를 들어서 마소 캠퍼스 예를 들어서 my app 뭐 예를 들어 education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갖다 입력하고요. 캠페인 소스는 그래서 네이버의 매체는 블로그, 그리고 캠페인 텀은 뭐고 캠페인 컨텐츠는 모델맨, 남자 모델을 갖고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캠페인 네임은 자 보면 그 신규 앱 설치 캠페인 2016 이라는 캠페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URL 딱 입력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QR코드와 배포 가능한 URL이 동시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 배포 가능한 UR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만들어 놓고 유저가 이걸 클릭하면 지금 현재 실제 앱이 없어서 그렇지 앱이 존재한다면 클릭하면 자, 그 앱 상점 페이지로 유저가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고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다운로드를 하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된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유저가 다운로드 됐다라는 걸 구글이 트래킹이 가능해집니다. 자, 조금 전에 자, 구글 플레이 URL 빌더를 통해서 캠페인 URL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만든 URL은 URL 길이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업무를 활용할 때는 그렇게 긴 URL을 디지털 캠페인의 배포 URL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 역시 단축 URL을 생성해서 디지털 캠페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포를 위해서 9.gl이라는 단축 URL 서비스로 진입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생성했던 이 URL을 복사해서 이걸 다시 자, shorten URL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shorten URL을 복사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디지털 채널 쪽에 이걸 배포를 하면 이제부터는 자, 유저가 이걸 클릭하면 구글 플레이 앱 상점으로 유저가 이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저가 다운로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트래킹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GA 모바일 앱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셋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모바일 앱에 대한 디지털 채널 효과 분석이 웹사이트 효과 분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구글 플레이 URL 빌더를 통해서 모바일 앱 디지털 채널 효과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GA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